자, 이 과학과 시사를 세계 최초로 접목한 시간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대단한 히트작을 많이 냈어요. 네. 그렇죠. 최근에도 이제 잔잔한 안타 정도를 치고 있어 홈런까지는 아닌데 원종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는 이제 이게 저희 대전환점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촛불 집회 때 네. 김진태 의원이 촛불을 꺼버린다고 해가지고 네. 촛불을 끄는데 얼마나 과학적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네. 그래서 저는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이 직접 개입한 사안들이 재밌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네. 그때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과학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직접. 네. 또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참 1년 같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1년 같은 일주일이 왜 그래? 네. 이번에는 무슨 아이템을 하나? 예. 잠정 비대통령께서 이제 확정 비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비대통령. 예. 그래서 그날 저도 당일날 몇몇 과학자들과 함께 네. 자유와 민주의 공기가 흐르는 광화문에 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뭐 각종 소회 여러 스토리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 중에서 꼭 자기가 이걸 해보고 싶었다 이런 거 안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가 이제 같이 지금 나왔던 거죠. 그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때 내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계산했단 말이지 이런 거. 그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앞으로? 네. 근데 정확하게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이게 이렇게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입니다. 그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참석했던 과학자들의 전공 분야나 뭐 물리학, 지질학, 천문학, 전문학, 기타 등등 뭐 말씀드렸었지만 정부 분도 계셨어요. 정부, 네, 정부 과학자도 그러니까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과학을 전공했고 현지에 계신 분들. 예, 그렇습니다. 실제 네, 물리학 빼고요. 박사라든가 지질학 박사라든가 그렇습니다. 네. 천문학 박사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사실 창조경제 하신다고 해서 네. 우리가 과학계에 좀 기대를 해왔었는데 막상 과학계에 도움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일전에도 소개했던 그 MB각하의 22조 네. 그거면 달이고 화성이고 목성 토성 다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 새 시대의 각종 과학 예산들을 어떻게 확충하면 될까 세상도 바뀌는데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과학 예산이 하도 부족하니. 네네. 그리고 이제 현 정부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도 과학에 대해서 그다지가 말만 아니라 번지르르 했지 뭐 해준 게 없으니까 네. 네, 그 자리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이제 과학진흥책으로서 좀 정책 차원에서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고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같이 앉아서 술 먹다가 그날은 아직 이제 비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버티고 계셨던 때죠. 네. 당일이니까. 아직 민간인 신분으로 계셨을 때. 네네. 점거죠, 점거. 네. 예, 점거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분도 좀 내보내고 네. 또 국고 수입도 올릴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왜 에어비앤비라고 아시죠? 에어비앤비. 예.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제 자기 집을 가정집을 자기가 빌 때 이제 숙박으로 내놓는 거죠. 네네. 네. 그 여행객들 숙소로 빌려주는데 청와대를 여기에 등록하면 어떠냐는 아이디어가 나왔었어요. 청와대 에어비앤비요? 네.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고 그때 또 손님들이 몰려오면 나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시험 삼아서 어제 관절을 말하는 거죠. 네, 청와대 전체 어제 임의로 청와대를 등록을 해봤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그 영상이 있으실 텐데요. 에어비앤비를 청와대 예, 제 이름으로 종우라고 돼 있습니다. 한번 등록이 되네요. 등록은. 예, 이게 되더라고요. 등록은 돼. 네, 세종로 1번지. 참. 네. 에어비앤비에 청와대 사진 올려놓고 등록을 했어요. 가격이 예. 1박에 999만 원이네요. 예, 1,000만 원 했는데 이상하게 마지막에 5원인가 빠졌습니다. 이걸 등록할 때 정해야 할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집주인이 아닌데도 등록이 되네요. 되더라고요. 그게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보면 국민이 집주인이니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집의 종류는 뭐 이것저것 있는데 궁궐이란 메뉴는 없어서 성으로 했고요. 성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침실 수 이런 게 다 있어요. 등록하는 게. 그 침실은 1개고 아시다시피 침대는 3개로 네. 했고 비치된 품목으로는 이제 중요한 헤어드라이어
그리고 반려동물 체크했습니다. 왜 강아지 9마리 두고 가시잖아요. 반려동물이 이미 있는 걸로 여기에. 또 트레이너 두고 가셨으니까 헬스장 사용 가능한 걸로 하고 최대 숙박일수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박근혜 비대통령 아버님이 여기 18년 계셨잖아요. 18 곱하기 365 하니까 6,570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한선은 6,570박이다. 상한선. 예, 숙박 가능한. 숙박비 하루에 1,000만 원으로 등록을 했고, 근데 사실 등록 직전까지 다 했는데요. 이 아무래도 정부와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등록 버튼은 아직 안 눌렀습니다. 아, 등록 직전의 상태군요. 여기 보시면 이 마지막 빨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구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원정우 씨. 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버튼을 안 누른 상태로 제가 정부 건물을 임의로 네, 사기죠, 사기. 이걸 누르는 순간 제가 사기죄로 아마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제 페이스북 오시면 미리 이제 화면 캡처한 거 보실 수 있고요. 미리 보기 화면. 그 과학자들하고 이걸 했고. 네, 이 얘기를 했고 어쨌든 지금 이제 방을 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60일 동안 이제 비어 있는데 하루 1,000만 원씩 내고 대통령과 앉았는데 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의 부호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거 왜 저기 우주에 체험하듯이 그런 사람들 그런 은근 많습니다. 체험들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씩만 해도 60일 동안 6억 원의 수입을 올리게 되니까 네. 우리 소규모 과학 연구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위법으로. 네. 과학자들이 참 할 일이 없네요. 네, 이런 과학자들이 얘기를 모여서 진지하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저한테 꼭 얘기하라고 나가서 이거 과학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과학 예산이 부족하다. 네, 절박하다. 어렵습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예,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이거는 반쯤은 진지한 제안인데요. 박근혜 비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제 파면의 핵심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바람에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가서 대통령 대신에 헌법을 수호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대통령 대신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일종의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대통령 지금 수행했으니까. 네, 우리가 국민이 수행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되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예. 촛불 집회 참가자가 대략 연인원 1,000만 명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이분들이 한 2시간만 나가 있었다. 미니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제 6,470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1,000만을 하면 임금이 계산이 되겠죠. 얼마가 나와요? 1,294억 원이 됩니다. 누가 줍니까 근데 그걸? 박근혜 비대통령이 줘야죠. 그분 대신 우리가 한 거니까. 그분은 구상권을.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아 근데 막상 이렇게 저희가 민사소송을 걸면 또 의외로 또 나오는 곳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순실씨가 대나봐나요. 근데 뭐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업무를 위해서 지출한 뭐 각종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라든가 뭐 촛불 자재 구입비 이런 거. 그런 걸 포함하면 적어도 1,500억 원 정도는 가능하다. 구상권을 기반으로 해서 재산 환수 그 법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환수되면 그걸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 그렇죠. 대략 시간 곱하기 해가지고 아니면 아주 믿을 수 있는 뭐 재단을 만들어서 이 정도 돈 있으면 재단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재단, 과학재단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집단 소송을 걸자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정부나 기업들이 그동안 개별 국민이나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걸었습니다. 아, 그거 있죠. 그렇죠. 네. 야. 그렇다면 국민이라고 그래서 아예 뭐냐. 집회나 정부에 항의하는 단체들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실제 그 소송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네.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방식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꺾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이라고 이걸 반대로 못할 게 뭐냐는 겁니다. 말이 되네요. 그렇게 네. 생각해요. 두 가지가 농담이긴 한데 한편 첫 번째 거는 과학자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과학 예산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불만이 담긴 거고 두 번째는 거꾸로 지금 생각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구상권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역으로는 해왔는데 네, 당해왔죠. 왜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하죠, 뭐. 하고 나면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면 앞으로 손해배상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헌법을 유린하는 통치자가 나오지 않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부수 효과를 상징 효과는 있는 것 생각할 수 같습니다. 상징 효과는. 네.
또 과학계로서는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거니까 이게 만약 되는 경우에 일부 지원을 받아서 노벨상도 받고 노벨상도 받고 달나라도 가자.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실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분들 중에 크게 나누면 정말로 경제적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네. 그런 상징적인 행위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가 됐든 간에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느냐. 구상권 청구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기간 동안 네. 그 사이에 국민들이 받은 스트레스도 엄청났고요. 네. 여러 가지 어떤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외상 이런 네. 것까지 다 합치면 엄청난 금액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양지열 변호사님 계셨지만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검증 영역은 과학계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세요 이제. 네. 법 쪽에서 저희는 좀 진지합니다. 이 문제가 정말로. 네, 법 쪽에서 이게 가능한지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까지 파터 원종우 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